윤종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연달아 이어진 회의에 지쳐 있었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지만 그에게는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회장님, 점심은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비서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윤종현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바쁘니 대충 차에서 먹지. 간단하게 요기할 거리를 사와 주겠나? 비서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근처 재래시장은 어떠실까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윤종현이 그 제안에 동의하자 차는 방향을 바꿔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시장에 도착하니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어요. 윤종현은 차에 앉아서 비서를 기다리며 시장의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의 구성진 목소리, 생선을 손질하는 아저씨들의 능숙한 손놀림, 그리고 여기저기서 풍겨오는 구수한 음식 냄새. 모든 것이 윤종현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던 그에게 이런 시장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사람들의 생생한 에너지와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양복을 입고 나타난 비서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비서가 음식들을 포장해서 돌아왔습니다. 김밥에 부침개, 떡까지 다양했어요. 윤종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를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냄새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부침개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자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죠. 비서가 말했습니다. 부침개에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초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괭생이 모자반. 그 단어가 윤종현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그는 부침개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윤종현의 눈이 커졌어요. 입안에 퍼지는 그 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바다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특별한 맛. 분명히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었는데 윤종현은 눈을 감고 그 맛을 더 깊이 느껴보려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마을, 소금기 섞인 공기,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죠. 이 맛. 윤종현이 중얼거리자 비서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윤종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죠. 그 부침개 맛이 자꾸만 어딘가로 그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 그리고 그 옆에서 낚싯대를 들고 있는 어린 소년 둘. 친구야, 이거 봐. 고기가 잡혔어. 한 아이가 신나게 소리쳤고 다른 아이가 박수를 치며 달려왔던 기억이었죠.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진구였습니다. 윤종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마치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나왔거든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서 보낸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나날들. 매일같이 함께 뛰어놀던 단짝 친구 진구와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특히 진구의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기억났어요. 그분은 늘 바다에서 직접 따온 해초를 이용해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괭생이 모자반으로 만든 부침개는 정말 별미였죠. 바로 지금 먹고 있는 이 맛과 똑같은 그 맛이었어요. 진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부침개.
윤종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진군의 집은 마을에서도 특히 가난한 편이었지만 진구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윤종현을 맞아주셨어요. 종현이도 많이 먹어라 하시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항상 한 그릇 더 챙겨주셨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윤종현이 12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거든요. 빚에 쫓기던 가족은 어느 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요.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짐을 서둘러 챙기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던 진군의 집의 불빛. 윤종현은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서 진구를 만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짐도 점점 흐려져 갔고 어느새 완전히 잊고 살게 되었거든요. 이제 7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부침개 한 조각이 불러일으킨 이 강렬한 그리움과 죄책감. 윤종현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종현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거든요. 윤종현은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를 돌려주게. 네.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그 시장으로 가자. 비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윤종현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차는 곧바로 방향을 바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윤종현은 차창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시장에 도착하자 윤종현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한결 한산해져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부침개를 파는 곳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더군요.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좌판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 여인의 모습에서 윤종현은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어요. 윤종현은 천천히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부침개를 뒤집는 그 능숙한 손길을 보며 윤종현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윤종현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침개 드실까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윤종현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어요. 아까 여기서 부침개를 사갔는데. 윤종현이 말을 꺼내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 양복 입은 분이 사가셨죠. 맛있게 드셨나요? 여인의 말에 윤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이 부침개,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여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 물음에 윤종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맛이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것과 똑같아서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인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레시피예요. 굉생이 모자반이 들어가서 고소하고 부드럽죠. 시어머니께서 동해안 어촌에서 살 때부터 만들어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윤종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굉생이 모자반, 동해안 어촌. 모든 단서가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이
혹시 동해안의 어느 마을이셨는지요? 여인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런 걸 묻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포항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예전엔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을 이름이 윤종현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호미곶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아, 맞다. 구룡포 옆에 작은 포구였어요. 윤종현은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마을이 분명했거든요. 그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요? 조씨 할머니셨어요. 조진구라는 아들이 하나 있으셨고, 여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종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친구,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단짝 친구의 이름 말이에요. 그 조진구라는 분은 윤종현이 목이 메인 채로 물었을 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지금 재료 사러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예요. 윤종현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구의 아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만에 친구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하얗네요. 여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종현은 고개를 흔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구 씨는 언제쯤 오실까요? 보통 이 시간이면 곧 오는데. 여인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을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큰 봉지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오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윤종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특유의 걸음걸이와 어깨선, 그리고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 온화한 분위기. 분명 진구가 맞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다리에 불편함이 있어 보였죠. 윤종현은 가슴 한편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어요. 진구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윤종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고 가볍게 인사하려던 진구였지만 윤종현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죠. 설마. 진구가 중얼거리며 윤종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주변의 모든 소음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진구야? 윤종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진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종현이 맞지? 진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진구야, 정말 너구나. 윤종현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고 진구도 종현아, 어떻게 여기서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구가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윤종현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린 시절 그 친구들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죠. 두 남자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목 놓아 울었어요. 종현아, 진짜 너구나.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진구가 윤종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윤종현도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진구의 아내는 이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분이 누구세요? 그녀의 물음에 진구가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야. 종현이라고, 윤종현. 그때서야 진구의 아내도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부침개 맛을 묻고 그러셨구나.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부침개 맛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네요. 윤종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진구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까지 다 담겨 있는 맛이었거든요. 진구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종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 말에 윤종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윤종현은 진구의 물음에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떠나야 했던 상황, 그리고 그 후로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 진구야. 정말 미안해. 윤종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겨 어느 날 밤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 너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구나. 나도 나중에 들었어. 종현이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거였구나. 그때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특히 힘들 때마다 너 생각이 났어. 윤종현이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네. 진구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녀의 질문에 윤종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잘 되고 있고요. 윤종현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진구는 그 말에 기뻐하며 윤종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행이다. 너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까 잘 될 줄 알았어. 진구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윤종현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진구는 잠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사고가 있었어. 10년 전쯤에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가 좀 불편해졌지. 그래서 큰 일은 못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고 있어. 윤종현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소중한 친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진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진구의 말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아들도 하나 있어. 25살인데 착하고 성실한 녀석이야. 진구의 아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수연이가 정말 효자예요. 아버지 다리 불편한 걸 안쓰러워해서 대신 무거운 일들을 다 해주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윤종현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진구야. 윤종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지만 진구가 손을 저으며 말을 막았어요. 아니야, 종현아.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 마침 젊은 남자가 서둘러 달려왔어요. 바로 진구의 아들 조수연이었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를 보고 의아해했죠. 수연아, 인사드려라. 아버지의 어린 시절 친구셔.
진구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수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윤종현은 수연을 보며 진구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렸어요. 반가워요, 수연 씨.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는 수연에게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사 도와드리느라. 수연의 말에 윤종현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수연 씨,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윤종현이 물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할머니 레시피를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거든요. 수연의 답변에 윤종현은 마음속에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윤종현은 진구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베풀어준 따뜻함을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었지만 진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진구야, 나 하나 제안이 있어. 윤종현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서울에 장사하기 정말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어떨까? 진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말해봐, 진구야. 여기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 날씨 나쁘면 나올 수도 없고 손님도 일정하지 않고. 윤종현의 말이 맞았어요. 진구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맞지만. 진구가 망설이자 윤종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 차려보는 게 어때?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정말 맛있는 부침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말이야. 진구의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 레시피가 정말 특별하거든요. 손님들도 다들 맛있다고 하시고. 그녀의 말에 진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할머니 레시피로 식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기대에 찬 모습을 보며 진구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본이. 진구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자 윤종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투자할게. 정식으로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야. 내가 자본을 대고 너희가 운영하는 거지. 수익이 나면 정당하게 나누고. 파트너라. 진구가 그 단어를 되뇌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서의 협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구야, 내 말 좀 들어봐. 윤종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지금 혼자야. 가족도 없고 정말 가까운 사람도 없어.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이 늘 허전했거든. 오늘 너희를 만나면서 느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뭔가요? 수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종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함이야. 진짜 사람다운 따뜻함.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진구의 아내가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윤종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나는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성공에만 집착해서 살았어요. 오늘에서야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구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종현아, 정말 고맙긴 한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면. 진구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너희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할머니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진구의 마음도 점점 기울어졌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 진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윤종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구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 일은 분명 잘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종현은 진구 가족을 데리러 왔어요. 검은색 승용차를 본 진구 가족은 깜짝 놀랐지만 윤종현의 여전히 따뜻한 말투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윤종현은 진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려웠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룬 성공 과정들까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실 결혼도 해봤어. 하지만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소홀히 했지.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도 없어. 성공했다고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다 놓쳤나 봐. 윤종현의 고백에 진구가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종현아,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진짜 중요한 걸 찾았잖아. 진구의 위로에 윤종현이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1층 상가였어요.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한 좋은 입지였죠. 와, 정말 좋은 자리네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구의 아내도 내부를 둘러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몇 개 놓고 저쪽에는 주방을 만들면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계약을 마친 후 일행은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언제쯤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윤종현이 물었고 진구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인테리어하고 준비하면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좋아. 그럼 메뉴도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해보자. 윤종현이 제안했어요. 진구의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동태찌개도 정말 맛있어요. 그것도 메뉴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니까 사진 찍기 좋게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해. 수연 씨가 있어서 든든하네. 윤종현의 칭찬에 수연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식당 이름은 뭘로 할까요? 모두가 그의 말에 관심을 보였죠. 윤종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곳이니까. 마음이 담긴 집 어때? 마음이 담긴 집. 진구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좋네. 정말 좋아. 진구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달 후 마음이 담긴 집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개업 첫날 윤종현은 일찍부터 식당에 나와 진구 가족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식당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떨리네. 진구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어요. 잘 될 거야. 윤종현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진구 어머니의 레시피와 너희들의 정성이면 분명 성공할 거야. 오전 11시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었죠. 괭생이 모자반 부침개 주세요. 첫 주문이 들어오자 진구의 아내가 능숙하게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종현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구가 서빙을 하고 수연이 계산을 하고 진구의 아내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우와, 이 부침개 정말 맛있어요. 첫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디서 이런 레시피를 구하셨어요?
진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의 특별한 레시피예요. 50년 된 전통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진 것인지 부침개를 먹어본 사람들이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 오기도 했죠. 여기 진짜 맛집이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종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어떤 성공보다도 더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진구가 윤종현에게 다가왔어요. 종현아, 정말 고마워. 오늘 하루 매출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그의 기뻐하는 모습에 윤종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윤종현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런데 진구야, 나도 여기서 가끔 일해도 될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진구가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회사 일이 바쁘잖아. 사실 말이야. 윤종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나는 이런 일을 더 하고 싶어. 진짜 사람들과 만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 말이야. 수연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응, 너희들 덕분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말이야. 진구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신이 해주시던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윤종현은 어린 시절 친구와 다시 만나 이렇게 새로운 꿈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종현아, 진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진구야. 너희가 내게 진짜 행복이 뭔지 가르쳐줬어.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구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 레시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윤종현은 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담긴 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종현은 비로소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